안녕하세요. 워치탐닉입니다. 저는 늘 왜 이렇게 됐지처럼 Y에 대한 궁금증이 늘 많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영어 단어 외워야 되는데 어원책 찾아보면서 단어의 기원이나 찾아보고 있었죠. 그래서 혼도 많이 나고 4차원이란 이야기도 곧잘 들었는데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할 때 저는 여기에 왜 숲이 우거졌을까 하는 의문이 먼저 들더라고요. 앞으로 못해도 4점 이상의 오리엔트 시계를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오리엔트란 회사는 어떤 곳인가 짚고 넘어가야지 제가 시계를 리뷰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뭐 큰 이유는 아니죠. 하지만 이것을 안 하니까 리뷰로 넘어갈 수 없더라고요. 며칠째 고민만 한지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설립한 지 몇 년 된 회사부터 오래된 전통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를 예로 들자면 삼성그룹은 1938년 삼성상회로 시작하였고 현대그룹은 1947년 현대토건사가 모태가 된 전통의 회사입니다. 오리엔트 또한 이들과 비슷한 시점에 설립되어져 현재까지 약 7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진 회사입니다. 다만 시계 회사의 경우 워낙 긴 역사를 가진 곳들이 많으니 상대적으로 평범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리엔트의 설립자는 쇼고로 요시다입니다. 오리엔트란 브랜드 이름은 오리리라는 라틴어로 오르다 라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1882년 도쿄 출신인 쇼고로는 1901년 요시다 시계 가게 도매 상점을 열면서 시계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950년 오리엔트의 전신인 회사를 설립하여 첫 번째 시계인 오리엔트를 1951년 출시하였고 현재의 오리엔트 회사 또한 이때 설립되었습니다. 1958년도에는 오리엔트 고급 브랜드인 로얄 오리엔트를 출시하였는데 특징으로는 실용성을 위한 방수 기능의 탑재와 이전보다 커진 직경을 들 수 있겠습니다. 10년 후인 1970년도에는 세이코 5 포지션과 비슷한 오리엔트 트라이스타를 출시했으며 이후 마코, 밤비노, 카마수 등 현재까지도 사랑받으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라인업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9년 세이코 앱슨의 자회사로 들어갔고 2017년도에 완전 합병되었습니다. 합병 이후 카즈키 요시다란 인물이 오리엔트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카즈키는 오리엔트의 강점이 독특한 디자인, 파격적 컬러링,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했고 이것을 강화하기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설명드리면 과거 자산의 부활이었습니다. 요즘 웬만한 시계 브랜드의 방향성 자체가 과거의 자산을 끌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스마트워치로 현재 기술의 최전선을 앞질러가고 반대편에 위치한 아날로그 워치에선 오히려 현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아카이브해놓은 것들을 부활시켜 나가며 트렌드를 이어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극단은 극단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형세인 것 같습니다. 극과 극은 잘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그게 기가 막히게 현 시대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잘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티소의 PRX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오리엔트는 그들이 가진 자산의 부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기존에 고르지 못한 품질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회사가 된 앱손의 품질 관리 노하우를 배웠고 무브먼트의 디자인과 제조 공정을 수정해 나갔습니다. 오리엔트는 1960년도부터 1970년대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한 컬렉션으로 경쟁사와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정말 찾아보시면 별의별 모델이 다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오리엔트가 오래된 샘플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자부하고 이를 재조명하고 되살리는 것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오리엔트는 2018년도부터 앞서 말씀드린 독특한 디자인, 즉 평범한 디자인을 용납할 수 없고 대량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하면 로고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참 호불호가 갈릴 법합니다. 저는 문양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오리엔트의 로고를 좋아하는데요. 저도 처음 구매하기 전에는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그냥 글자만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구매해보니 로고가 작고 크게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의 3사자상을 보면서도 저는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서 오리엔트 로고에도 불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오리엔트 로고의 의미는 크게 보면 사자와 방패, 왕관으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 사자는 회사를 상징하고 오른쪽 사자는 딜러와 파트너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방패 위의 왕관은 고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방패 안에는 O라는 회사의 이니셜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고객에 대한 존중과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로고에 담아놨습니다. 제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1980년대부터 오리엔트는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겼는데요. 그 중엔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아키타현 남부에는 아키타 앱손 공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리엔트 칼리버 46 시리즈 무브먼트와 오리엔트 스타의 수작업을 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워낙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이 중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자면 1969년도에 출시된 오리엔트 월드 다이버, 앞서 말씀드린 1970년대에 나온 트라이스타 라인업. 이것은 별 3개가 특징인데 별은 각각 디자인, 품질, 경제성 3가지를 주요 원칙으로 나타내며 설립자인 쇼고로 요시다, 타츠오 한다, 쇼이치 야마자키를 뜻한다고도 합니다. 1990년도에 출시한 다이버 시계 마코는 투박한 디자인과 200m 방수, 2009년에 출시한 밤비노는 익히 아시다시피 오리엔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레스 모델 중에 하나이며 2018년도에 출시된 카마수는 마코와는 반대로 세련된 디자인의 다이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시계를 볼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하실 겁니다. 그 중에 이 회사가 걸어온 방향, 헤리티지를 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본 시계 하면 세이코, 시티즌, 카시오가 가장 먼저 떠오르다 보니 약간은 오리엔트가 변방에 위치한 느낌이 있는데요. 알고 보면 오리엔트 또한 세이코에 합병되었지만 굳건히 브랜드를 유지하며 오래전부터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가치 있는 제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매우 기대되는 브랜드인데요. 콜렉터로서 오리엔트의 헤리티지와 특별한 디자인들은 참 놓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